지금 QLD, TQQQ로 인생을 바꾸고 싶어서 눌러 들어오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똑같은 상품을 잡아도 어떤 분은 계좌가 살아남고 어떤 분은 멘탈이 먼저 무너집니다. 이유는 차트가 아닙니다. 재능도 아닙니다. 성공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는 결국 한 가지, 책임을 지는 태도입니다. 세이노가 말한 핵심도 그겁니다. 잘 되든 안 되든 내 탓이 크다. 내가 조종관을 잡아야 한다. 정승재가 말한 것도 같은 결입니다. 병사 마인드로 살면 평생 병사로 남고 보급관 마인드로 살면 일이 풀리기 시작한다. 조던 피터슨이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도 책임입니다. 내 방 하나 정리하는 수준의 작은 책임부터 짊어질 때 삶 전체의 질서가 잡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투자로 가져오면 바로 보입니다. QLD, TQQQ는 돈을 벌어주는 상품이 아니라 내 태도를 증폭시키는 거울입니다. 책임지는 태도를 가진 사람은 수익도 증폭시키고 남 탓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은 공포와 조급함도 증폭시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에서 성공하는 사람은 운이 좋았던 사람이 아니라 책임을 시스템으로 바꾼 사람입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QLD, TQQQ가 오르는 이야기를 듣고 들어옵니다. 처음엔 조금 올라서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다 하루, 이틀, 갑자기 크게 빠집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이런 말이 튀어나옵니다. 이거 사기 아니야? 이제 끝난 거 아니야? 왜 나만 이래? 이게 병사 마인드입니다. 시킨 것만 하고 매뉴얼만 찾고 책임은 회피하고 문제는 남 탓하고 그러면서도 결과는 제일 크게 가져가고 싶어합니다. 레버리지에서 이 태도는 계좌를 찢습니다. 왜냐하면 레버리지는 변동성을 먹는 상품이 아니라 변동성 위에서 살아남는 규칙을 요구하는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세이노의 아버지 일화가 여기서 진짜 무섭게 연결됩니다. 망치만 가져오면 혼나고 못이랑 모서리까지 챙겨가야 했고 담배만 사오면 혼나고 잿더리랑 성냥이랑 물까지 준비해야 했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창문까지 열어야 했습니다. 시킨 것만 하는 사람은 평생 시킨 만큼만 합니다. 맥락을 읽는 사람은 시키기 전에 움직입니다. 투자도 똑같습니다. QLD, TQQQ를 산다는 행위 자체는 망치만 가져온 겁니다. 그 다음이 실력입니다. 왜 샀는지, 어떤 상황에서 추가할지, 어떤 상황에서 줄일지, 어떤 상황에서 멈출지,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내 감정이 폭주할 때 어떻게 통제할지까지 준비하는 사람이 결국 살아남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십니다. 나는 정보가 부족해서 실패한다고. 아닙니다. 대부분은 정보가 아니라 태도에서 무너집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에서 무너집니다. 책임을 회피하면 무엇이 생기냐면 기준이 사라집니다. 기준이 사라지면 매수는 충동이 되고 매도는 공포가 됩니다. 충동과 공포로 매매하는 레버리지는 시간이 지나면 확률적으로 무너집니다. 그럼 책임지는 태도는 투자에서 어떻게 보이느냐? 딱 세 가지로 보입니다. 첫째, 내가 감당 가능한 위험을 숫자로 정한다. 둘째, 그 위험을 지키기 위한 규칙을 글로 적는다. 셋째, 그 규칙을 지키는 것을 자존심으로 삼는다. 여기서 성패가 갈립니다. 먼저 위험부터 잡겠습니다. QLD, TQQQ는 올라갈 때는 빠르게 올라가지만 내려갈 때는 더 빠르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내가 감당 가능한 하락폭을 정하지 않으면 시장이 정해줍니다. 시장이 정해준 하락폭은 대부분 사람이 감당 못합니다. 그러니까 책임지는 사람은 시작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구간에서 흔들릴 수 있다. 그래서 포지션을 이만큼만 잡겠다. 나는 추가 매수는 이 조건에서만 하겠다. 나는 생활비와 투자금을 섞지 않겠다. 나는 한 번에 올인하지 않겠다. 이게 책임입니다. 그 다음이 규칙입니다. 규칙은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단순해야 합니다. 단순한 규칙을 반복하는 사람이 결국 이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QLD, TQQQ는 나스닥을 따라갑니다. 그러면 나는 뉴스를 보지 말고 기준을 하나로 통일합니다. 나스닥의 대표격인 QQQ의 흐름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추세가 살아있을 때는 적립과 보유를 기본으로 하고 추세가 꺾일 때는 속도를 줄이고 현금을 늘립니다. 그리고 추가 매수는 내가 미리 정한 조건에서만 합니다. 조건은 예를 들어 21선 아래 혹은 전고점 대비 큰 조정 혹은 변동성 지표가 과열된 구간 같은 식으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한 가지로 정하면 됩니다. 핵심은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지킬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대부분은 반대로 합니다. 오를 때는 더 사고 싶고 빠질 때는 팔고 싶습니다. 그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규칙이 필요한 겁니다. 책임지는 사람은 본능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본능을 인정하고 그 본능이 눌러도 움직이지 않는 레일을 깔아둡니다. 그 레일이 바로 분할 매수, 분할 익절, 리밸런싱, 현금 쿠션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또 오해합니다. 분할 매수는 하락장에서만 하는 거 아닌가요? 리밸런싱은 수익 깎아먹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레버리지에서 분할과 리밸런싱은 수익을 깎는 게 아니라 생존 확률을 올리는 장치입니다. 생존 확률이 올라가면 복리가 작동합니다. 복리는 수익률이 아니라 생존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럼 실전적으로 어떤 태도가 필요하냐? 저는 이걸 사장 마인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이노가 말한 사장 수업, 정승재가 말한 보급관 마인드, 조던 피터슨이 말한 책임. 이 세 개를 투자 언어로 번역하면 나는 투자자를 하는 게 아니라 내 계좌라는 사업체를 운영한다는 관점입니다. 그러면 질문이 바뀝니다. 이거 사야 하나요가 아니라 내 사업체는 어떤 규칙으로 운영되어야 하나요로 바뀝니다. 질문이 바뀌면 결과가 바뀝니다. 내 계좌라는 사업체를 운영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장은 첫째, 현금 흐름이 끊기면 망합니다. 투자도 똑같습니다. 생활이 흔들리면 레버리지는 독이 됩니다. 그래서 책임지는 사람은 투자금을 생활과 분리합니다. 둘째, 사장은 리스크를 전부 한 거래처에 걸지 않습니다. 투자도 똑같습니다. 전부를 한 타이밍에 걸면 운에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책임지는 사람은 시간 분할을 씁니다. 매달, 매주, 혹은 정한 구간마다 꾸준히 들어갑니다. 셋째, 사장은 이익이 나면 재투자와 안전자산을 같이 챙깁니다. 투자도 똑같습니다. 수익이 났을 때 일부를 현금이나 안정자산으로 옮겨서 다음 조정의 총알을 만드는 사람이 장기적으로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대부분은 수익이 나면 흥분합니다. 그래서 더 크게 들어갑니다. 반대로 책임지는 사람은 수익이 나면 차분해집니다. 왜냐하면 수익은 실력이 아니라 시장의 바람이었을 수도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익 구간에서 일부를 정리하고 현금을 만든 다음 다시 조건이 오면 들어갑니다. 이게 레버리지에서 계좌를 키우는 사람들의 공통된 리듬입니다. 이제 한 가지를 더 연결하겠습니다. 성공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가 책임이라면 그 책임은 결국 디테일에서 드러납니다. 세이노 아버지가 약 바르는 것까지 훈련시켰던 이유가 그겁니다. 대충 하는 사람은 대충 살고 대충 투자하고 대충 무너집니다. 반대로 잘 되는 사람은 사소한 걸 대충 넘기지 않습니다. 투자에서 사소한 건 이런 겁니다. 매수 전에 내가 왜 사는지 한 줄로 적어본다. 급락할 때 내가 할 행동을 미리 써둔다. 추가 매수 조건이 왔는지 체크한다. 내가 지키는 기준이 무엇인지 매일 확인한다. 한 번만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꾸준히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차이를 만듭니다. 정승재의 말처럼 똑똑한 게 아니라 똘똘한 겁니다. 똘똘함은 책임을 피하지 않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투자에서도 똑똑한 사람은 설명을 잘합니다. 똘똘한 사람은 결과가 나게 움직입니다. 많은 분들이 QLD, TQQQ를 공부하시면서 설명은 엄청 잘하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급락이 오면 팔아버립니다. 그럼 그 공부는 지식이 아니라 위로였던 겁니다. 책임지는 태도는 지식을 행동으로 바꿉니다. 이쯤에서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QLD, TQQQ는 너무 위험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위험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태도가 핵심입니다. 위험한 도구를 안전하게 쓰는 사람은 규칙이 있고 안전한 도구를 위험하게 쓰는 사람은 충동이 있습니다. 레버리지는 위험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규칙이 있는 사람에게는 도구가 되고 규칙이 없는 사람에게는 도박이 됩니다. 또 이런 생각도 드실 수 있습니다. 저는 시드가 작아서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시드가 작을수록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시드가 작을 때는 한 번의 실수로 회복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규칙으로 생존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연습은 시드가 작을 때 가장 싸게 할 수 있습니다. 큰 돈으로 배우면 수업료가 너무 큽니다. 작은 돈으로 배울 때 내 태도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 QLD와 TQQQ 중 무엇이 더 낫냐는 질문도 나옵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더 잘 버틸 수 있는 쪽이 낫습니다. TQQQ가 수익이 더 커 보이지만 변동성도 더 큽니다. 변동성이 커지면 내가 지킬 규칙이 더 단단해야 합니다. 반대로 QLD는 상대적으로 덜 흔들립니다. 덜 흔들리면 규칙을 지키기가 더 쉽습니다. 결국 성공은 수익률 싸움이 아니라 규칙을 지키는 싸움입니다. 내가 지킬 수 있어야 내 것이 됩니다. 또 이런 질문도 꼭 나옵니다. 폭락장이 오면 어떻게 하죠? 여기서 태도의 차이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책임지는 사람은 폭락장을 예외로 보지 않습니다. 폭락장은 레버리지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폭락장을 전제로 설계를 합니다. 현금 쿠션을 남깁니다. 분할 매수 단계를 나눕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폭락장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을 미리 정합니다.
예를 들면 생활비까지 끌어와서 물타기 하지 않는다. 빚으로 레버리지에 들어가지 않는다. 공포 때문에 손절을 남발하지 않는다. 반대로 책임 회피하는 사람은 폭락장에서 기도합니다. 제발 반등해라. 기도는 투자 전략이 아닙니다. 전략은 내가 할 행동을 미리 정해두는 겁니다. 조던 피터슨의 프레임으로 보면 더 선명해집니다. 삶을 혼란에서 질서로 옮기는 과정이 성장입니다. 투자도 같습니다. 시장은 혼란입니다. 레버리지는 그 혼란을 더 크게 확대합니다. 그러면 내가 해야 할 일은 내 안에 질서를 만드는 겁니다. 질서는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반복 가능한 습관입니다. 매수 전에 체크한다. 욕심이 올라오면 비중을 줄인다. 손이 떨릴 때는 매매를 멈춘다. 기록한다. 복귀한다. 이런 작은 질서들이 쌓이면 레버리지에서도 사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 하나만 더 집어드리겠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책임을 지는 순간 시야가 넓어집니다. 세이노 1화에서 담배 연기 때문에 창문을 열라는 그 장면이 딱 그겁니다. 투자에서도 똑같습니다. 내가 QLD, TQQQ를 샀다면 그 다음에 봐야 할 것은 오늘의 등락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구간에서 흔들릴지, 내가 어떤 구간에서 욕심이 폭발할지, 내가 어떤 구간에서 포기하고 싶어질지 그 장면을 미리 상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장면에서의 나를 통제할 장치를 미리 깔아두는 겁니다. 이게 책임입니다. 이게 오너십입니다. 이게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한 가지 차이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실행 플로우를 머릿속에 그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당장 하실 수 있는 버전입니다. 첫째, 내가 QLD, TQQQ를 왜 하는지 한 줄로 적습니다. 예를 들면 나스닥의 장기 성장에 올라타되 규칙으로 변동성을 견디겠다. 둘째, 내가 흔들릴 때 지켜야 할 금지 규칙을 정합니다. 예를 들면 손실 상태에서 감정으로 매도하지 않는다. 생활비를 끌어오지 않는다. 한 번에 올인하지 않는다. 셋째, 내가 들어갈 조건을 하나 정합니다. 너무 많으면 핑계가 됩니다. 하나면 지킬 수 있습니다. 넷째, 이익이 났을 때의 행동을 미리 정합니다. 예를 들면 전고점 부근에서는 일부 이익 실현을 하고 그중 일부는 안정자산이나 현금으로 옮겨 다음 기회를 준비한다. 다섯째, 기록합니다. 오늘 왜 샀는지, 오늘 왜 안 샀는지, 오늘 어떤 감정이었는지. 이 5가지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을 이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감정으로만 매매하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더 열심히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더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책임을 피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규칙으로 만들고 습관으로 만들고 시스템으로 굳히는 사람입니다. QLD, TQQQ는 그 차이를 너무 빠르게 드러내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무섭고 그래서 강력합니다. 오늘 이 영상 이후로는 레버리지를 운으로 하지 마시고 책임으로 운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